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에서 기초연금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법제사에서 기초연금, 그러면 기초연금은 2007년에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연금이 배제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 개정을 통해서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 보시면 기초연금법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등장한 것이 되겠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454페이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454페이지 정의에서 보시면 2번에 4번 소득인정액이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보통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여기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 배우자의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먼저 인구학적 조건인 연령을 따집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인데, 그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얼마라고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번 그래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70% 수준이 되는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 70% 수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이 된 사람의 하위 70%까지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리고 70% 그 두 개 1번과 2번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기초연금액의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 보시면 기초연금액은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한다. 기준연금액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액, 급여액 두 가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그중에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45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456페이지 하단부에 2번 기초연금액 나와 있지요. 기초연금액 1번과 2번 중요 표시하셔야 되는데, 기초연금액의 한도는 둘째 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오.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의 80%씩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를 내놓으시고, 다음에 457페이지 보시면 457페이지면 3번에 1번 기초연금 지급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가 신청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친족,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친족과 공무원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거기 나와 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신용정보, 금융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45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458페이지 오면 가장 밑에 4번에 3번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일일이 적어보겠습니다. 밑에 두째 줄 사망한 때, 또 국적을 상실한 때, 또 국유로 이주한 때, 국유로 이주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역시 당연히 맞으면 수급권이 상실될 것입니다. 다음에 5번에 1번 459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가 되겠고 하물며 제공된 금품마저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하고 소멸시효는 6번에 1번 소멸시효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5년이지 않습니까? 연금 소멸시효 5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까 공공조사,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한 것처럼 공공부조의 재원은 조세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국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똑같이 40에서 40% 이상 9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번에 2번에 1번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그 재원 부담률은 40% 이상 90% 이하라는 것을 똑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본 것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이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법은 19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에 시행되면서 2001년부터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법. 다시 말해서 의료급여법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어쨌든 극빈층 대상의 의료보장제도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 의료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461페이지로 바로 직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가 7개가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중에 별도의 법률로 상세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거급여에 관련된 주거급여법과 그리고 의료급여에 관련된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법에는 수급권자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에 오면 1종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원칙을 합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라고 해서 다 의료급여의 대상은 아니지요. 우리가 보면은 의료급여의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 중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1종 수급권자의 기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원칙으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종 수급권자도 있다. 그래서 크게 자세한 내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에 46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보장기관, 의료급여법상의 보장기관은 거기 3번에 1번 462페이지 3번에 1번 의료급여에 관한 사안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말하자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1번에 1번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사례관리.
의료급여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의료급여 3번의 1번 의료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의료급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가 나와 있지요. 의료급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그러면 의료보장에 관한 급여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있고 또 의료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장제비, 상병수당 등 다 사물화된 것이고, 여기는 임신출산 진료비 해서 바우처로 넘어가는 거 있지요? 바우처.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똑같이 요양비. 그리고 세 번째,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진료비라고 하지 않고 추가급여라고 설명하는데, 임산부에 대한 추가급여로서 특례가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례. 그리고 역시 똑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자, 똑같이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당연히 현물급여죠. 현물급여. 요양비는 당연히 현금급여가 되겠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현금급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급여고, 건강급여는 현물급여이면서 사실은 바우처죠. 증서로 제공되는 이런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임신한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관에 실시하는 진료에 드는 출산비용을 포함한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바우처로, 여기는 임신출산진료비를 바우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추가급여라는 말로 해서 현금급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예방이 있죠. 예방, 재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나오는데,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금지, 그리고 압류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증 좋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은 464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나누고 있는데, 1차 의료급여기관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관과 같이 해서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자,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기관으로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또 그런가 하면 지역 농어촌 지역보건법이나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소, 이런 등을 국민건강보험 중에 요양급여기관이라 했는데,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2차, 그리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1종, 2종으로 나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관도 1차, 2차, 3차로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박스 밑에 464페이지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도 당연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도 의료급여도 똑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나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당연지정제가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에 1번 급여 비용의 부담. 급여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해서 당연히 의료보장에는 국민건강보험도 여기 나오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똑같이 모두 뭐가 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을 우리가 정책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설치해서 말하자면 그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서류의 보존. 서류의 보존에서 보시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데 모든 서류가 5년은 아니고 약국 처방전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법상 서류 보존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국 처방전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급여 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5년, 3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464페이지 요양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이외에도 요양비가 있죠. 현금급여가 되겠죠. 다음에 465페이지 7번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에 대한 특례 해서 여기 나오는 현금급여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특례 이것도 역시 나와 있고 건강검진 역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급여 비용의 대불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 비용. 거기 12번에 1번 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464페이지 본 것처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셋째 줄 수급권자나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의료급여 비용에서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지불한 대불금의 상환은 대불을 받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는 그 대불금을 누구에게 상환한다? 의료급여기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환합니다. 대신 지불하는 것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지불하지만 상환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불금에 대한 상환에는 무이자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귿번 보시면 아시겠고. 다음에 당연히 여기 보면 의료급여에 대한 보장기관은 462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을 하고 있지만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수급권자의 자격이나 의료급여 또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의료급여 심사기관의 심사조정의 이유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아까 의료급여기관 쭉 봤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 심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해서 권리구제의 방법은 이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도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05년도에 5년짜리 한시법,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만 적용했다는 5년짜리 한시법이었습니다만은 2009년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영구법으로 바뀌어서 사회복지사업근거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같이 규정이 된 겁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거기 오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오면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던 가구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쭉 나열해 놨지요. 468페이지까지 7가지를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거기 오면 기본 원칙의 1번 46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핵심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입니다.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2항에 보시면은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원칙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을 같이 중요 표시하시고 쭉 내려와서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까 나왔죠. 위기 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하고 거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해서 468, 469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긴급지원 기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건 여러분들이 보시되 47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나와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을 공공부조편에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보면 아무나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지원의 종류는 크게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이 있는데 연계지원은 민간기관이나 471페이지 제일 첫째 줄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박스로 해놓은 470페이지에 있는 직접지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잠시 벗어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각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7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생계급여,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그중에 해산, 장제, 자활급여는 빼더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여기서는 그대로 지원으로 바꿔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기타 시설 이용지원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암기하기 좋은데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생계지원이라든지 시설 이용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세 가지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개월 일시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씩 2번 더 연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3개월씩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하되 2개를 합쳐서 2회 이상 교육급여와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합쳐서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2회를 지원할 수 없고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합쳐서 교육지원은 4회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그래서 첫 번째 생계지원, 그리고 세 번째 주거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해서 3개월씩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지원이나 다섯 번째 교육지원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분들 471페이지 지원한도 3번의 리을번 보면은 의료지원은 교육지원 횟수를 합쳐서 총 2번. 그 때문에 교육지원 없이 의료지원만 받는다면 2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지원은 의료지원 횟수를 합쳐서 만약에 의료지원을 합쳐서 4번까지 설사 의료지원을 2번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은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바로 거기 리을번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의 긴급지원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471페이지 거기 7번에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구에 둡니다. 시군구에 두고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에 보시면은 장애인연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보면 2010년도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되겠는데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적에 장애인들은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거기 보면은 비용 후 부담은 조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은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 그리고 시도 시군구가 부담한다 해서 국세 지방세를 합쳐서 조세로 운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474페이지 수급권자의 범위 중요 표시하시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보시면은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말한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거기에 오면 초중등교육법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20살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웠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세요.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인구학적 조건, 보상,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 4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여기는 벌써 원칙적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중증장애인, 이건 전문가의 진단이죠. 중증장애인이라고 다 주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자산조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도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20세 이상이 되어야 20세 이하까지는 안 주니까 21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지 아니다는 자산조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산조사.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 수급권자의 범위에는 그 3가지가 되고, 그래서 선정 기준액을 정할 때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 70% 선까지, 마치 기초연금처럼 가능하면 100%를 다 주고 싶지만 국가 재정 여건상 거의 70%까지는 지급되도록 국가가 계속 범위를 넓혀가겠다.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확대시켜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도 가능한 한 하위부터 70% 수준까지는 지급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은 기초급여와 그리고 부가급여를 합쳐서 준다 해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나 아니면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 신청을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수급권자와 공무원은 꼭 여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조세로 운영한다는 앞에 전제 조건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수급권자와 소속 공무원이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건 자체하지만 47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476페이지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467페이지 뭐 당연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러한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또 그런가 하면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는 중증장애인이란 기본 전제 조건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8살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이러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급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보면 이의신청도 나와 있지요. 이의신청.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연금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모두 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돼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 청구권만 3년으로 되어 있지, 어떤 연금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5년을 소멸시효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해서 당연히 먼저 국민연금이나 또 여기 나오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소멸시효는 5년간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의 비용부담. 우리가 비용부담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는 조세를 재원을 한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부분으로 해서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도 공공부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상자별 사회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